혹시 스마트폰 오래 쓰다 보면 손이 뜨끈뜨끈해지거나 노트북 무릎에 올려놓고 작업하다가 아 뜨거워 하신 적 다들 있으시죠? 그냥 뭐 쓰다 보면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열 안에 어마어마한 과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질문이죠. 왜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심지어는 충전기까지 얘네들은 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뜨거워지는 걸까요? 이게 그냥 좀 불편하고 많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열이요, 기기 성능이랑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엔지니어들한테는 정말 꼭 풀어야만 하는 숙제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순서로 알아볼 거냐면요. 일단 이 발열 문제가 왜 우리 모두의 문제인지부터 시작해서 그 주범을 딱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교류 전류에 숨겨진 함정이 뭔지, 또 그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엔지니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모두의 문제, 발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기가 뜨거워지는 거, 이게 그냥 뜨겁네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사실 기기 내부에서 나 지금 뭔가 문제 있어 하고 보내는 일종의 신호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기기에서 나는 열은요, 사실은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의 증거예요. 전기가 일은 안 하고 그냥 열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그냥 전력 손실에서 그치면 다행인데 문제가 더 있어요. 이 열 때문에 기기 처리 속도가 막 느려지기도 하고요.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내부 회로가 아예 망가져버릴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열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는 약간의 물리학 시간입니다. 범인은 바로 전류, 그리고 저항, 이 두 녀석입니다. 먼저 전류부터 간단히 볼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파이프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전선이라는 파이프 안에서 전자라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한쪽 방향으로 쭉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전자의 흐름이 우리 기기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전자들의 전선 안을 아주 평탄하게, 스무스하게 흘러가질 못해요. 마치 좁고 붐비는 복도를 막 비집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전선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원자들이랑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쿵, 쿵 하고요. 바로 이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에 전자가 가진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우리가 뜨겁다고 느끼는 바로 그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류 밀도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져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똑같은 수의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나갈 때랑 넓은 문으로 나갈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연히 좁은 문에서는 사람들이 막 서로 부딪히고 엉키겠죠? 전자도 똑같아요. 좁은 전선에서는 전자들이 더 빽빽하게 몰려서 흐르니까 충돌이 훨씬 잦아지고 그 결과 열도 훨씬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뭔가 반전이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쓰는 많은 기기들이 사용하는 교류 전류의 경우에는요, 훨씬 더 교묘하고 까다로운 현상이 숨어 있거든요. 그 이름은 바로 표피 효과라는 함정입니다. 표피 효과, 이름이 좀 특이하죠? 말 그대로예요. 전류가 전선의 중심부는 싹 피해서 마치 피부처럼 바깥쪽 표면으로만 흐르려고 하는 현상입니다. 아니, 넓은 길을 놔두고 왜 굳이 가장자리로만 다니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그 원리가 이렇습니다. 일단 교류는 방향이랑 세기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계속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어요. 근데 이 자기장이 전선 내부에 유도 워전류라는 일종의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소용돌이가 하필이면 중심부에서 주 전류랑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서 원래 흐르던 주 전류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마치 안쪽 길은 막혀 있으니까 바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표피 효과는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더 빠릿빠릿하게 바뀔수록 훨씬 더 강해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나오는 고성능 기기들은 데이터를 더 빨리 처리해야 하니까 점점 더 높은 주파수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표피 효과가 왜 문제인지 이제 우리의 핵심 주제인 열이랑 한번 딱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표피 효과 때문에 전선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렸어요. 전선 입장에선 쓸 수 있는 땅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실제 길이, 이 유유 면적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길이 좁아졌으니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저항이 커집니다. 차도를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이면 차가 막히는 거랑 똑같아요. 이 그래프가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직류에 비해서 고주파 교류는 이 표피 효과 때문에 저항이 훨씬 커지고요. 이게 바로 더 많은 열을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저항이 커진다는 건 곧 더 많은 에너지가 열로 바뀐다는 뜻이고, 이건 결국 더 큰 전력 손실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열로 소중한 전기가 계속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까지 문제점만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 골치 아픈 자연 현상에 그냥 손 놓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제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기발하고 똑똑한 아이디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열을 잡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요. 표피 효과에 정면으로 맞서는 방법도 있고, 오히려 이 현상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자원 절약형 도체 같은 아주 재미있는 방법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주자는 리츠 와이어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주 얇고 코팅이 돼서 서로 전기가 안 통하는 구리선을 여러 가닥 꼬아서 하나의 전선처럼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각각의 가는 선에서 나오는 자기장들이 서로를 막 상쇄시켜서 표피 효과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류가 전선 전체에 골고루 흐르면서 저항을 확 낮춰주는 거죠. 이건 진짜 발상의 전환인데요. 구리 코팅 알루미늄입니다. 생각해보니 어차피 전류가 표면으로만 흐를 거면 굳이 비싼 구리를 전선 전체에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심부는 값싼 알루미늄으로 채우고 전류가 실제로 흐르는 겉부분만 구리로 살짝 코팅을 하는 겁니다. 야, 표피 효과 나는 단점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비용도 줄이고 열 발생도 막는 정말 똑똑한 방법이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손안의 기기들이 왜 뜨거워지는지 그 원인부터 정말 기발한 해결책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멈춰 있지 않죠. 기기는 점점 더 작아지고 더 빨라지기 위해서 주파수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열과의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요. 과연 미래의 엔지니어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또 어떤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놓게 될까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